안녕하세요. 전국의 이별과 재회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면에서 이별과 재회 이야기를 또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노컨택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노컨택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의 X, 여러분을 버린 X가 여러분과 이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연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어떤 로맨틱하고 이상적인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연애 코치로서 제가 보고 있는 연애의 관점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삶과 연애, 섹스 이러한 것에 대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가장 진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이름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연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이고 로맨틱한 맥락에서 바라보죠. 사랑이라는 것은 재밌고 흥분된 것이며 즐겁고 익사이팅한 거로 여러분이 보고 있고, 또 방송이나 미디어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포트레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시키고 많은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 자원이죠. 인간의 감정, 연애 감정.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즉 경제적인 자원으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상업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와 열정 뿐만 아니라 이 연애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가 여러분이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즉 연애를 실패할 때 그 결과, 그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하고 굉장히 슬프고 여러분한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이 연애를 왜 우리는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인생의 한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하나의 어떤 부분입니다.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부정적인 측면을 통찰할 때 비로소 행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X와 재회를 하는데 포커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독립적인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슬픈 측면들, 그 고통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독립적인 자세가 여러분의 X가 이별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이별을 후회하게 할까?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이별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한 어떤 복수심이 아니죠. 긍정적인 복수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이지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태도가 여러분한테 발생하냐, 여러분 자신한테 포커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더욱 발전되고 더욱 독립적이고 강한 멘탈을 보여주면 반드시 그들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이별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냐? 제가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여러분을 버린 X가 그들의 이별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X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이별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신을 향한 완벽한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다가가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보다 노블하고 위험 있고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정신은 신이 되기 위한 모방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연애를 통해서 신이 되었죠. 여러분이 연애를 통해서 느꼈던 그 엑스타시, 유포리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헤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이 된 것 같은 마이티한 그런 어떤 파워를 느꼈죠. 인간은 힘에 대한 원초적인 갈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서 연애를 통해 느끼는 어떤 엑스타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저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모방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보다 원숙하고 보다 완벽하고 보다 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을 창출하시길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여러분의 X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인간은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위대한 신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이란 존재의 가장 완벽한 정의는 독립성입니다.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독립성. 이것을 여러분이 가질 때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성을 보일 때 여러분의 X는 이별을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X는 여러분과 이별 후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매우 원한다는 그러한 결핍 증세에 계속 놓여 있기를 그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면 그들은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극심한 이별 후에 이것을 전화이복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독립적인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반드시 이별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번 해외여행은 나의 엑스와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이별이 되었다. 괜찮습니다. 혼자 가시면 됩니다. 혼자 여행도 가시고 혼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혼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왜 혼자 할 수 없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성숙한 인생이고 결국 인생이란 것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독립성을 보일 때 여러분의 X는 반드시 여러분과의 이별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SNS나 카톡이나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별의 슬픔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소셜 파우팅이라고 하죠. 제가 유튜브에 이별 브이로그라고 한번 제가 검색을 넣었더니 수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주로 젊은 여성분들이 만든 영상들인데 막 이별을 당하고 슬픈 모습, 나의 힘든 모습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드셨는데 요거요. 왜 이런 걸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의 X가 이걸 본다면 여러분과 재회할 생각을 100% 거의 100%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X와 재회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노 컨택 역시 부정적인 스탠스입니다. 여러분의 X가 이별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야만이 재회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별 브이로그 같은 소셜 파우팅은 그들의 이별에 대해서 그들이 매우 강력한 긍정적인 positive reinforce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별을 잘했구나. 이렇게 되고 그걸 볼 때 그들의 나르시즘은 증폭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회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별을 선사한 그 X가 여러분과의 이별을 후회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X를 미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소셜 파우팅으로서 여러분의 이별을, 여러분의 슬픔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맥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시작하라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고 그런 그 독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외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 갈 수도 있고 혼자 운동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독립적인 정신을 보여줘야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의 이별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X를 미워하지 마라. 두 번째, 소셜 파우팅을 하지 마라. 세 번째,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붙여서 첫 번째, 여러분의 X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서 제가 한 가지 더 엑스트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이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명하는 겁니다. 이 연애란 것은 반드시 50대 50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연애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저 천공이란 남자를 사랑한다고 봅시다. 만약에 이 여자가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왜 나같이 나이도 많고 이런 남자한테 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물론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많이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더 그만큼 좋아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80을 좋아하면 상대는 20밖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강도로 좀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50만 좋아해 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만큼 좋아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했고 상대는 너무 잘해주고 이 많은 에너지와 경제적인 자원까지 여러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대는 여러분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밀당은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걸 투자하면서 많은 것을 상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관계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잘못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나르시즘도 있는 것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버려? 이런 어떤 스탠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언제나 성숙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 연애는 어려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맥락에서 이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X가
나한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발전시켜서 상대 X가 여러분과의 관계의 절단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